전 여기저기 아프고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고요.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자질 못해요. 딱 죽었으면 좋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몇 번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증류차를 먹은 지 4일째인데요. 복용할 때부터 항문과 생식기 부분이 가렵고 어지럼증도 심하고 토할 것 같아서 누워만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변해에 다양한 기생충 사체가 나왔어요. 드디어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제 병명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혈흔 증상이 심해서 검색해본 결과 기생충 감염인 것 같아서 약사님이 권해주신 증류 액상차를 먹었는데요. 오늘 기생충 사체가 나왔대요. 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상을 4개나 휩쓸었는데요. 또 펜벤다졸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영상이 돌면서 기생충 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에 3분은 기생충에 감염이 됐던 분들의 실제 사례인데요. 오늘은 기생충 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생충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기생충 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 약국에도 기생충 관련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생충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1년에 2번씩 구충제를 드실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구충제가 모든 기생충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 등에만 효과가 있어요. 계속 꾸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종류의 기생충이 매년 발견되고 있고요. 기생충 학설로 유명한 훌다 레게 클락 박사에 의하면 아직 밝혀내지 못한 기생충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훌다 박사님은 대부분 병의 원인이 기생충과 노폐물, 독소 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인데요. 그녀의 주장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기생충이 이슈화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기생충 감염이 많았는데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기생충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최근에 유기농 야채나 회, 잘 구워지지 않는 육류, 애완동물 등을 통해 기생충 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생충은 피부를 통해서나 음식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 몸의 영양분을 빼앗아갑니다. 피를 빨아먹어서 혈허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해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생충 감염 시에 많이 생기는 혈허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혈허는 빈혈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빈혈은 혈액 안에 들어있는 적혈구, 혈색소의 비율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혈허는 몸 전체에 존재하는 혈액이 부족함을 이루는 용어입니다. 빈혈이 아닐지라도 혈허는 있을 수 있고요. 개인마다 필요한 혈액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빈혈과 같이 일관된 수치로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수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기생충 감염 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혈허 증상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기생충 감염률은 2 내지 3%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캠핑을 자주 가거나 생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감염되기가 더 쉽습니다. 2% 이상이라면 100명 중에 2명 이상이 기생충 감염으로 고통받으신다는 건데요. 하지만 본인의 증상이 기생충 감염 때문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병원에 가도 별 원인이 없다고 나오고 검사를 해도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빈혈이라면 조혈제라도 먹겠는데 빈혈도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너무 죽겠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피곤해서 그런 것 같으니 잘 먹고 잘 쉬라는 말만 듣죠. 하지만 아무리 쉬어도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기생충 청소하는 증류 액상차를 드시고 나서 힘들어 죽을 것 같던 증상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변을 통해 충남과 기생충 사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십니다. 예전에는 이런 증상들이 기생충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최근에는 기생충이 이슈가 되면서
이미 기생충에 대한 정보들을 접하고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상담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구충에 도움이 되는 중류 액상차를 드시고 나서 기생충 사체가 나왔다고 깜짝 놀라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체감도는 5%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기생충 감염 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기생충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생충 감염이 오래되셨던 분들의 경우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몸이 땅으로 꺼지는 듯 너무 가라앉고 기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생충에게 영양분도 뺏기고 피를 빨아먹히기도 해서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기생충이 내놓은 독소와 노폐물에 의해 생기는 증상들도 많습니다. 기생충 감염 증상 1.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고 항상 피곤하고 자꾸 눕고만 싶고 몸이 꺼질 듯 가라앉고요. 2.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발이 차고 추위에 민감합니다. 3. 짜증이 잘 나고 예민하며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4.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소화도 잘 안 되지요. 5. 기생충 감염 시 나타나는 혈어 증상은 탈수 증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탈수가 생기면 우리 몸은 나트륨과 체액을 잡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6.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의 양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끈적거리고 탁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고혈압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혈어 증상이 오래되면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이 되기도 합니다. 7.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혈관 막힘이 일어나기도 해서 손이나 발이 저리기도 하죠. 특히 미세혈관이 많은 귀, 눈, 신장의 경우는 혈관이 쉽게 막혀서 망가지기 쉽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잘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고 노화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면 가장 빨리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8.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건조하며 얼굴색이 탁하고 눈이 뻑뻑해집니다. 9. 기생충이 내놓은 독소와 노폐물로 인해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10. 산소가 충분히 뇌로 전달하지 못해서 두통이 잘 생기기도 하고 머리가 자주 띵하고 무겁습니다. 11. 여기저기 뭐라 설명이 안 되지만 그냥 자주 아픕니다. 12. 몸이 너무 힘들어서 눕고 싶고 자고 싶은데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오고 자더라도 깊게 못 자고요. 식은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대강 정리를 해도 정말 많죠. 그만큼 기생충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엄청 많다는 말이죠. 기생충 감염 증상은 혈어 증상과도 비슷한데요. 기생충이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혈어 증상이 있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충제를 먹거나 구충에 도움이 되는 중류 액상차를 드셨는데도 유난히 기생충 감염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장누수가 있거나 저산증에 있는 분들입니다. 장누수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미 영상으로 올려놓았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산증은 위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위산이 하는 역할이 소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을 죽이는 역할도 하거든요. 하지만 40대 이상의 현대인들은 저산증이 대부분이고요. 저산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죠. 저산증으로 소화가 안 돼서 위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 음식물에 쓸려서 위 점막이 손상을 입게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고 위 점막을 보호할 점액을 만드는 에너지 또한 부족하게 됩니다. 점액을 잘 못 만드니 점막 또한 약해져 저산증인데 속쓰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나이 드신 분들은 저산증으로 소화불량이 생기고 속쓰린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서는 속이 쓰리니 일단 위산을 억제하는 약들을 처방합니다. 짧게 드시면 그래도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이런 약들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산증인데 산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방하니 절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저산증 환자가 많다 보니 기생충에도 안심할 수 없는 몸이 되고 구충을 했는데도 또 기생충에 감염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기생충 감염이 오래됐다면 기생충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몸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기생충이 뿌려놓은 독소와 노폐물도 제거해야 하고요. 이로 인한 염증 반응들도 있거든요. 혈관 막힘이나 혈액순환 장애도 생겼을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혈압 증상에 몇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기생충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하고요. 감염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적어도 2번 정도는 구충에 도움이 되는 중류 액상차나 구충제를 드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네이버에서 호기심 약사를 검색하거나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링크가 나와 있는데 이를 통해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